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을 운영해온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의 여성에게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공유해온 텔레그램 박사방. 검찰은 조 씨가 운영한 대화방이 최소 38개라고 밝혔습니다. 성착취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잠깐 아시나요?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사기꾼들 정보를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다들 절 보고 좋은 일 했다고 훌륭한 청년이라고 칭찬하더군요. 돈도 주고요. 그 환호와 박수 소리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배, 이번 MT 가요? MT? 아, 다음 주에 가는 거? 가야지. 재밌을 것 같은데.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요? 가요. 같이 가요. 그래, 가자.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려고 전 하지 연장술을 받았습니다. 정강이 뼈를 잘라 철심을 넣고 외부 고정장치를 달았죠. 매일 조금씩 다리를 늘려 결국 키를 커지게 하는 수술입니다. 통증 정도를 1부터 10까지로 구분했을 때 이 수술은 최소 8이라고 하더군요. 하긴 다리를 무려 6cm나 더 늘렸으니까요. 병원 생활은 참 지루하고 심심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해도 시간은 남아돌고 좀이 쑤신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마약범 잡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수법을 나도 한번 써먹어봐?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만 받아 슝 사라지는 거죠. 사기당했단 걸 알아채도 걔네가 뭘 어쩌겠습니까? 돈도 조금 벌고 키도 커졌지만 약간의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흔한 수술 부작용 중 하나라고 하던데 그게 하필 저한테 생겨버렸네요.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사는 게. 뉴스를 보는 순간 바로 깨달았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요. 마약범들 뒤통수 친 것처럼 전 정말 완벽하게 잘 해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끼를 던졌습니다. 마약범들한테 했던 것처럼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물고기가 입질하겠죠. 물었네요. 이제 조금씩 슬슬 물고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낚싯줄을 당기면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는 놈이 바보라고.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당하는 놈이 바보가 아니고 못 속이는 놈이 멍청한 거죠. 계획만 완벽하면 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완벽한 계획을 세운 것뿐입니다. 그렇게 신선한 물고기를 낚았으면 이제 맛있게 요리할 차례입니다. 전 여자에게 돈을 줄 상대방 남자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가끔은 간단한 선물 같은 걸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밀한 사진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자가 순순히 사진을 주냐고요? 안 줄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저만의 방식입니다. 돈을 받으려고 보낸 신분증 사진이 여자들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렇게 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젊고 예쁜 여자들. 사람들은 제 작품을 좋아하더군요. 물론 돈도 꽤 벌었죠. 하지만 그 방에서 계속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제가 뒤통수를 쳤기 때문이죠. 저런 영상을 돈을 내고 이렇게 본다는 놈들도 좀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전부 저한테 낚였다, 그 말입니다. 미안하지 않냐고요? 왜 미안해야 하죠? 어차피 그들도 당당하게 요구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약범들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제 작품을 눈여겨봤나 봅니다.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 걸 보면요. 무법지대를 거친 전 드디어 제 왕국을 만들게 됐습니다. 바로 박사방이죠. 이제 제 세상이 열린 겁니다. 우리 세영이 그동안 잘 지냈어? 응. 오빠 근데 왜 그동안 안 왔어? 오빠는 좀 바빴어. 그럼 오늘은 안 바빠? 오늘은 세영이 보러 오는 날이니까 하나도 안 바빠. 진짜? 응. 신난다. 오빠 빨리 가자.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도 3년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의 봉사 횟수는 무려 57회에 달합니다. 심지어는 장애인 지원 팀장까지 맡았다고 해요. 뭐지? 완전 이중인격자인 건가? 뭐죠?
전에 연락드렸는데 계속 무시하셨네요. 이러시면 행동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미 씨가 아니라 유미 씨 부모님이 피해를 볼 겁니다. 염산, 커터칼, 발목 등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일 겁니다. 저희 쪽 직원들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유미 씨가 아니라 가족이 다칩니다. 흥신소 박 대표 올림. 항상 하는 봉사지만 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건 참 보람되고 뿌듯한 일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내 왕국의 백성들이 더 큰 자극을 원했고 전 당연히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게임은 무조건 쉬운 걸로 가위바위보, 노래 가사 이어적기, 글 많이 쓰기 같은 게 딱입니다. 왜냐? 그래야 다들 미친듯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다 심심풀이 땅콩이다 이겁니다. 재밌잖아요. 안 그런가요? 진짜 그야말로 뭐 그냥 범죄자들의 속을 집단이네, 집단. 올 게 왔군요. 언젠간 이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판을 짜야겠군요. 이왕이면 정말 어린애, 누구나 좋아할 새로운 노예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어린 학생들,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은 그거 그냥 쉽게 보낸다고요. 이게 범죄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는 거지. 말을 못 알아듣네. 시키는 대로 안 해? 집으로 찾아갈까? 네 동생 신체 일부 잘라서 집 우체통에 넣어야 정신 차릴래?
여동생 사진도 보내. 가슴 나오게 찍고. 안 보내면 알지? 신고하려면 해봐. 내가 있는 국가는 수사가 안 돼. 나 분명히 말했어. 내 말 듣지 않으면 네 인생 끝까지 망가뜨리겠다고. 이거 보는 즉시 답장하지 않으면 네 부모한테 연락할 거야. 아니면 직접 나와. 한 번만 말 잘 들으면 더 이상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지시를 잘 따라주시면 금방 끝날 겁니다. 아, 엉덩이에 노예라고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간 시작해주세요. 순진하고 맹랑한 어린애 덕분에 아주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제 지시를 잘 따라준 직원에게도 분명 좋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번 작품의 컨셉은 조리돌림 토크쇼라고 할 수 있으려나? 채팅방에 노예를 초대해서 참여자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겁니다. 생생한 현장성을 느낄 수 있게 무려 라이브로 진행해볼까 하는데 아주 유쾌한 경험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얼굴 들어주세요. 전 제 사람들과 모든 걸 공유합니다. 그래야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도도한 애들이 박살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끼고 환호할 때 전 쾌감을 느낍니다. 작품을 만드는 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방법이야 늘 있는 법이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린다고 협박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때부터 작품의 재료들은 온순한 노예가 됩니다. 여자들이 불쌍하진 않아요. 제게 여잔 그냥 돈일 뿐인데요 뭐. 저와 제 왕국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노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트 콘텐츠를 찾는 이들은 다양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 먼저 들어가서 자야겠다. 벌써? 쉬어. 아주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남자들. 매일 누군간 마주쳤을지도 모르는 평범한 남자들. 눈 돌리면 어디에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이들이 바로 절 별 중에 별로 만들어준 거라 할 수 있겠네요. 전 살인자도 강간범도 아닙니다. 전 박사입니다. 고액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더욱 잔인한 이벤트를 여는데요. 이런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유료 회원이 되어 피해 여성들을 분양받으면 실제 성폭행도 가능하다. 2019년 10월 5일 실제로 성범죄까지 벌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야, 진짜 피해자는 이제 실제 나이가 이제 15살이 이제 미성년자이고요. 돈 벌 생각이 없냐는 쪽지를 받고 처음에는 조주빈이 시키는 대로 뭐 새끼손가락을 올린다든지 얼굴 사진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요. 점차 노출한 사진, 심지어 뭐 여동생하고 같이 이제 뭐 상의를 타기한 이런 사진까지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든지 당신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환상을 여기에 다 쏟아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뭐 제어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드라마에서도 보셨듯이 새끼손가락을 들고 뭔가 인증을 하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구구 성형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랍니다. 일종의 그냥 뭐 놀이처럼 여겨지는 행위라고 해요. 실제 이 손가락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박사방의 시그니처 뭐 포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법정에서도 피해자들한테 새끼 손가락을 편 채로 사진을 찍게 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검사의 질문에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 자신이 굉장히 뭔가 이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동작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성착취 영상물에 대해서 나는 브랜드화 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조주빈이라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범죄가 어떤 하나의 문화고 자기가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예술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이 범죄를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 딴에 정말 사업이었고 사업적으로 더 확장이 됩니다. 이런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이른바 대백과사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피해자의 영상과 신상 정보로 대백과사전이라는 자료를 만든 뒤에 여성들을 마치 상품처럼 선전하고 조롱했습니다. 조주빈이 운영했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됐던 자료. 박사의 대백과사전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노예를 분양받게 해준다, 가지고 놀게 해준다 등의 문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백과사전이라는 자료 상단에는 피해 여성들의 사진과 신분증 사진이 붙어 있고 사진 아래에는 조주빈이 직접 적은 피해 여성들의 신상 정보들이 공개돼 있습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들의 학교와 SNS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리해 이 백과사전이라는 곳에 포함시켰는데 여성들의 특징을 마치 상품처럼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주빈이 실제로 직접 올린 글입니다. 어느 가학 성애자들과 다르게 박사의 작품들엔 스토리가 있고 배우들의 열정이 있다.
아트박, 아티스트박. 포르노를 예술로 승화시킨 사나이. 박사는 배우들을 협박하지 않는다. 박사의 작품을 보면 노예들 하나하나가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스스럼없이 한다.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즐기는 듯 보이기도 한다. 얼굴이 팔려도 계속하는 노예도 있다. 이것은 영업 비밀이자 아트박이 아티스트인 이유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을 배우라고 지칭을 한 건가요? 아니, 이런 걸 예술이라고 표현한다는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고. 정말로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렇게 만들어진 성착취 영상을 보고자 많게는 수백만 원씩 돈을 내고 박사방에 들어간 참여자가 15,000명이라고 합니다. 15,000명이 저런 영상을 돈을 주고 봤다는 거예요? 일단 경찰 추산입니다. 박사방에 잠깐 참여했다가 퇴장한 참여자들 이걸 다 포함한다면 뭐 훨씬 더 많겠죠. 이게 바로 박사방 조직도입니다. 자,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유인, 성착취, 유포, 수익금 인출 이렇게 총 4단계로 조직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박사방의 핵심 조직원이자 공동 운영자는 총 3명이었는데요. 사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신원 미상입니다. 이 인물은 직접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채팅방을 운영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닉네임 붓다는 실명이 공개가 됐죠. 검거 당시 만 18세였던 강훈입니다. 엄청 어려. 피해자를 유인했고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원호, 만 19세인데요. 현직 군인 신분으로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홍보하는 마케팅 역할을 맡았죠. 마케팅. 자, 이들을 중심으로 3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박사방의 운영을 도왔고 조주빈에게는 수고비라는 명목의 성과금이 나갔습니다. 먼저 피해자 유인팀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신상 정보를 취득하고 협박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닉네임이 도널드 푸틴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 사회복무요원 강 씨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면은 혹시 그 피해자들 신상을 좀 그렇죠. 털려고 또 그런 어떤 거 아닌가요? 행정 라인에 손을 닿을 수 있는 맞습니다. 이 조주빈은 이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 요원들이죠. 이 아르바이트를 이제 제안을 한 뒤에 개인정보 한 건당 15만 원을 주고 이 피해자는 물론 그 피해자의 가족들, 부모 또는 이제 뭐 지인들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제 전부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거부할 경우에는 그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내 직원들을 보내서 뭐 성폭행을 하거나 죽이겠다. 이런 그 살해 위협까지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이 생겼고 이들이 협박에 응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성착취팀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동영상들, 성착취 영상을 만들도록 강요를 하죠. 자, 이렇게 성착취 영상물들이 제작이 되면 유포팀이라고 했죠. 그 팀이 실시간으로 유포를 하는데 이 팀은 한 가지 역할을 더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박사방 운영 및 회원 관리. 바로 여기서 등급제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피해자의 사진 몇 장 정도로만 공유되는 이 샘플방, 이 무료방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모인 참여자들이 조주빈에게 이제 뭐 돈을 지급하거나 또 뭐 대화에 많은 참여를 하거나 박사방을 홍보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 경험치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지불해주면서 포인트가 쌓여가면 시민방이라고 불리는 그 특수한 그룹방에 이제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면서 등급 관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본격적으로 이 시민방이라는 곳에서 그 불법 영상물들이 이제 배포가 시작된 거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시민방은 자신이 원하는 성착취물 내용을
이제 조주빈에게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성착취 범행을 하기 전에 어떤 공모를 위한 방이었습니다. 공모였어. 그렇게 더 높은 수의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방은 유료방이에요. 근데 이게 3단계를 걸쳐서 존재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1단계의 방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2단계 방은 70만 원. 3단계 가장 높은 방이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내야지 입장이 가능했고 조주빈은 이걸 후원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고액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등급제를 만든 거죠. 이 고액방 참여자들을 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입장료가 70만 원. AV도 이것보다 비쌉니다. 연예인 및 온갖 일반 여자들의 믿지 못할 광경을 보는 걸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을 만큼 싼 가격입니다. 그 2019년 7월 N번방에 관련된 그 채팅창을 목격한 익명의 제보자가 사이버 수사대에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착취 영상과 사진들을 증거로 내밀었고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도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획 보도도 올리면서 세간의 N번방과 유사한 방인 박사방 사건까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네, 이 사건 수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공간이 이제 텔레그램이잖아요. 이 텔레그램이 뭐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텔레그램이 어디에서 누가 운영하는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 정보를 지금 우리가 수사상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원칙적으로 자신들은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수사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조주빈은 이걸 다 알고 이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상에서 벌어졌고요. 암호화폐로 이제 돈을 거래를 했기 때문에 누가 보내고 누가 수령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또 노력과 이런 그 조사가 필요하게 되죠. 추적하는 게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잡히게 된 건가요? 이 결정적으로 이제 국내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의 협조를 얻어서 수상한 암호화폐를 이제 환전해가는 이 강 씨라는 인물을 이제 찾게 됩니다. 이야기가 이제 시작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경찰의 길고 긴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잠복 수사죠. 네. 이 잠복은 정말 피말리는 시간을 2달 이상 이어집니다. 잠복 끝에 이제 누군가 소화전을 열어서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또 다시 다른 남성에게 돈을 건넸는데요. 또 그 남성을 따라가 보니까 그 남성이 지하철로 이동을 하던 중에 서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명을 하고 갔는데 여기에 조주빈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야, 이게 안 잡히려고 아주 그 조직적이고 그 2중, 3중 이렇게 트릭을 썼네요. 이 시민단체가 어디라도 그 서명운동을 하게 되면 신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어야만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냥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주빈의 신상 정보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A 씨가 이제 여러 차례, 수차례 이제 택배를 통해서 조주빈에게 돈을 보낸 이력, 또 범죄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이제 조주빈한테 다 모인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조주빈이 이 사건의 주범이다라고 이제 확실한 경찰이 집 앞에서 이게 끝없이 잠복을 했는데 왜 잠복을 하게 되냐면요.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범죄는요. 순식간에 자료가 날아갑니다. 증거가. 그래서 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집을 부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
일단 침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이미 증거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경찰이 끝없이 스스로 나올 때를 기다리는 이런 수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2020년 3월 16일에 오후 5시가 되어서 결국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 조주빈이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배회하고 있던 조주빈을 체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체포를 하면 집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인천에 있는 빌라 건물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30분 뒤 경찰에 붙잡혀 밖으로 나온 남성.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등 12개 혐의로 구속된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 체포 장면이 있었죠. 그날 이제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때 발견된 것이 이제 현금 1억 3천만 원이 그 이 박스 안에 담긴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출처를 확인을 해봤더니 박사방이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때 이제 압수한 물건 중에 휴대폰을 9개를 압수를 합니다. 근데 그 9개의 압수한 휴대폰에서 박사방 그 운영자들의 정보들을 전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범들을 전부 확인하고요. 수많은 공범들을 모두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오만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피해자들을 괴롭히던 조주빈은 결국 체포가 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사장님, 시장님,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주빈은 이 성착취 이거 외에도 여러 유명 인사들에게 사기를 쳐서 4,800만 원 정도를 편취하게 됐는데 그걸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별별 짓을 다 하셨네. 그러니까 진짜 이 사건에서 정말 사죄를 해야 될 사람들은 그 피해자들인데 74명의 피해자들한테는 진심으로 뭐 사과도 공식적으로 안 했잖아요. 저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아주 상식적인 멘트, 그냥 뭐. 그 조주빈의 입장에서는 사과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음란물 제작 및 배포, 강제추행 등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유사성애의, 강간, 강제추행 등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고요. 2021년 10월에 대법원에서 4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42년. 그리고 이제 강훈을 비롯해서 이제 박사방의 핵심 조직원들 10명은 징역 7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사방에 참여했던 15,000명의 또 다른 공범들, 그들에 대한 단죄가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사장! 사흘 전부터 갑자기 톡으로 이렇게 문의가 오더라고요. 저희도 좀 처음에 당황했어요. 사실상 증거인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하지 않고 있어요.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런 새로운 형태의 범죄는 피해 정도 심각하고 또 죄질도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더구나 텔레그램 앱의 특성상 영상 시청을 위해선 다운로드가 전제되는 만큼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조항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텔레그램 방에서 입수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을 전부 수사 대상으로 놓고 특정되는 대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최종 선고 받았는데 마음이 어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내 생일이에요. 10월 14일. 생일날 42년형 받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난 처음부터 내 죄를 인정했어요. 말했잖아요.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판결은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인정을 못하는 거죠? 더 낮은 형량을 기대했습니까? 아니, 제가 죄를 지은 건 분명히 맞는데 솔직히 42년형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난 누구도 강간한 적이 없어요. 범죄 조직?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조직? 생일날 이렇게 비참한 선물이라니.